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8월 23일입니다. 자, 거의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 내용이 일부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국민들의 문해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로 표현해서 문해력이지만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국민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국민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무슨 뜬금없이 국민들 이해력을 대통령이 신경까지 쓰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문제다 하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정확한 진실은요,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우리나라가 IT 문화가 워낙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급되고 한 다음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는 유튜브를 열심히 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모든 공부가 뭐 스마트폰으로도 하고요, 또 조그만 탭으로도 하고요, 또 노트북으로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문제점이 많다. 이걸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최근 들어 가지고 21세기 신문맹 이럽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죠. 거꾸로 얘기하면,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1% 미만이란 얘기예요. 이건 세계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글씨를 읽었는데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랬는데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래서 21세기 신문맹이라는 건요, 우리 실질 문맹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실질 문맹률이거든요. 그게 70%가 넘어요. 10명 중에 7명은 글을 읽고도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학부모님들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EBS에서도 문해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문해력은 얼마나 될까 하고 테스트하는 거 지금 들어가도 있어요. 그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자, 20대에서 40대가 정답을 이렇게 20대에서 40대들의 정답률을 봤더니 50%가 못 미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국어 공부를 열심히 시켜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지금 꼭 공부를 안 시킨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아는 아이들을 양성해내지 못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창의력 하는데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창의력이 발휘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창의력 외치는 것보다 이 문해력, 문맹률, 실질적 문맹률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용어를 써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게 감각적인 영상어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나한테 맞게 해석을 한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왔나 그러면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요.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쯤 되면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죠. 이모 교수를 이모가 뭐 이런 적도 있고요. 한국 3M을 한시성을 가진 뭐 아이 이름으로 잘못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냥 그걸 해프닝으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아이 교육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문장을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탁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 그러면 해프닝이라고 이제 칩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해프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점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아이가 대학 가는데 점수로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실패를 하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명문대에서 교수님이 자, 리포트 제출을 금일까지 하세요. 이거를 명문대 학생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금요일까지 하는 걸로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아이가 막 학생이 난리를 치고 지가 맹한 걸 가지고 왜 교수를 탓합니까? 제 말 틀렸나요? 또 뭐 얼마 전에 또 뭐 이렇게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말을 쓴 글을 읽은 많은 그 2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심심한 사과, 야, 사과가 시거나 달거나 하지 뭐 심심한 사과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부터 이건 코미디 수준이죠, 그죠? 그 심심한은 그 한자거든요. 마음 심자가 2번 들어갔어요. 이게 그 마음의 표현이 깊어가지고 뭐 간절하다. 그래서 간절한 사과를 드린다. 이 심심한 사과. 아마 웃겠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 지루한 거, 뭐 사과를 하는데 또 지루하게 사과를 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있으면 그럴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카톡방에서 뭐 한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요. 나는 요즘 영화를 자주 못 가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뭐 이러면 또 대뜸 들어와서 보고는 너는 영화를 공짜로 보냐? 무료로 즐겨?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집중을 받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발표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자, 뭐 누구누구 씨, 당신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도둑질 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혐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 하는 얘기가 나는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경찰서 가서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니까 그 중에 많은 기자분들이 도둑질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방송에 내보낸 그 내용을 이렇게 들은 청취자분들도 도둑질한 적이 없네. 도둑질을 한 적이 없냐를 물어봤는데 자기는 경찰 조사받은 적이 없대요. 이제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일종의 문해력입니다.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어려워한다. 고3들이, 수능생들이 제일 어려워한다. 비문학 독해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훈련되어 오는 애들은 이거는 따로 안 배워도 국어 과목이 없는 거, 뭐 문학이라든가
무슨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 안 배워도 그냥 읽어내면 답이 다 나오고 문장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제가 뭐 그런 사례를 자꾸 나열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요. 자, 우리 때는 이제 그 어렸을 때 뭐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뭐 걸고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껍질과 껍데기는 다르거든요. 자, 조개는 갑각류예요. 딱딱하거든요. 이때는 껍질이고 물렁물렁하고 소프트한 그 겉에 스킨은 껍질입니다. 그러니까 살모사는 껍데기라 그러면 안 돼요. 껍질. 조개는 껍질이라 그러면 안 되고 껍데기라 그래야 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요. 옛날에 송창식이 노래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눈치만 살피다가 하루 이틀 사흘. 우리 때는 이걸 3일이라고 알아듣거든요. 요즘 애들은 4일이라고 알아들어요. 4일. 그래서 얼마 전에 연휴가 3일 연휴가 된 거를 그 뉴스에서 자, 사흘간 연휴입니다 하는 얘기 딱 듣고는 혼자서 막 휴가 계획을 세웁니다. 야, 4일이나 돼. 그래 놓고 짜가지고 봤더니 3일밖에 안 된다고 막 항의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 큰일입니다. 이건 뭐 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어떤 여학생은, 제가 가르치던 여학생은 고3인데, 이, 먹는 식품 밑에 보면은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0도씨에서 4도씨, 뭐, 냉장 보관, 상온 보관, 이 상온 보관을 가지고요, 뜨거운 히팅이 되는 곳에 보관하는 걸로 착각하는 애도 있습니다. 한문을 어설프게 배운 거죠. 높은 온도에 배운 상온인데 우리가 접해서 이렇게 주위의 환경에 맞는 온도, 그게 상온인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면은 전 과목을 못합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기는 하는데 내용 파악을 못해요. 쟤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실질 문맹률이 70%가 넘으면 한 반에 100명 중에 70명은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일타 강사가 설명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국어가 전 과목을 지금 지배하는 세상이 됐는데 국어 공부 안 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사교육으로 되겠느냐, 공교육으로도 되겠느냐? 절대 그런 과목이 없습니다. 이건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 진짜 명문대 보내고 싶어,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그러면 뭐 수학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미적까지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혹요, 수학 문제 해보라 그러면 우리 애들은 그 활용 문제를 못해. 우리 애는 활용 문제를 어려워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얘기가,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이 그렇지만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듣는 부모님들이 너무 실망할까봐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국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판단할 때 수학의 어느 부분에 어려워졌거나 뭐 이런, 분명히 이거는 국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3 그 수능 영어에서 우리 애는 문장 순서를 못 맞춰. 제일 어려워해. 그 다음에 문장 끼워 넣는 거 못해. 그 다음에 가로, 빈칸 완성 못해.
제일 쉬운 영역인데 제일 못했다는 거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미 문해력이 바닥인 상태로 계속 올라오고 어휘력도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그때 돼서 누가 가르칠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를 멤버십으로 돌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멤버십에서요,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본 골격을 진행을 시켜 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해력을 집어넣고 어휘력을 집어넣고 또 기술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 복구시키는 방법, 이것도 계속 영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교과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이걸 또 잘 활용을 하고 아이한테 맞게 훈련을 시켜주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글을 읽어도요, 어휘력하고 문해력이 떨어지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3에 와가지고 독해가 안 되니까 뭐 비문학 독해 이래가지고 뭐 하루에 독해 문제 세 개씩 풀어라 뭐 이런 책도 있고요. 뭐 거기에다 뭐 나비가 바람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는 맨 나중 얘기예요. 맨 나중.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요,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이건 저는 2000년도부터 아주 머릿속에 아주 사무치게, 가슴속에 사무치게 느껴왔던 거거든요. 이것만 해결하면은 전 과목의 성적이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할 때도 부모님들이 와서 뭐 별별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씩씩거리고 가면 그만이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문제집을 하더라도 해설지가 있잖아요. 아니 그거 해설지 보고 또 모른다 이러면 그 전 단계가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럼 빨리 전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사교육에서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이거 고쳐줄 사람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하면 다 되는데, 모든 부모들은 어려운 문제 잘 풀면 쉬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거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 영상 찍고도 뭐 이런저런 두서없이 사례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타깝죠.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 왔다. 뚜렷이 우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해결할 방법은 굳이 찾으면 있겠죠. 그렇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있다 그래도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멤버십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멤버십 인원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온다. 맞는 건 맞는 거, 실수로 틀린 건 틀린 거고, 여기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바뀌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건 안 해주면은 뒤에 가서는 해결책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멤버십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애들을 어떻게 하느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개인 커리로 진행을 합니다. 늦었지만은 진짜 빡세게 진행을 해서 개선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제발 제 말을 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는 것도요, 사실 앞에 조명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거든요. 눈을 뜨고 하면은 이거 끝나고 나면 한 이틀 동안은 사물이 두 개를 겹쳐 보여요. 그리고 이 주변 시가 약해져요. 주변에 앞에 것만 잘 되고 주변이.
여우는 보는 각도가 이 정도까지 된다 그러지만요. 제가 여우까지는 그런 능력까지는 바라지 않아도요. 자꾸 이렇게 겹쳐 보이고 예전에는 달이 요만하게 보이는데 밤에 고양이 밥 주러 가다 보면은 지금은 이만하게 보입니다. 아름다워요. 큰 둥근 달이 떴어요. 인상을 찡그리고 보면 요만하게 보여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에서 하는 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국어 제대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국어가 해결 안 되면 전 과목이 해결 안 됩니다. 국어 해결 안 되면 1차적으로 탐구에 오고요. 2차적으로 영어에 옵니다. 3차적으로 수학에 데미지가 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그렇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문제 다시 풀어보면 못 푸는 문제 한 문제도 없다. 여기서 문해력이라는 건 가르쳐주면 바로 알아요. 너 이거 잘못됐어 설명만 해주면 아차 싶죠. 그래서 이건 저 어떤 영상에서는 제3과목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내 아이 잘 키우고 싶고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면요. 부모님이 시간을 상속하세요. 부모님의 시간을 나눠주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부모님이 나서란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안 나서면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